올리는 공연마다 쫄딱 망하고 후원마저 끊겨버리게 된 닉과 나이젤 바텀 형제. 닉은 당대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를 맞서기 위해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찾아갑니다. 예언가는 뮤지컬이란 장르가 대박이 날 것이라 예언하지만 바텀 형제의 뮤지컬은 망하게 되죠. 닉은 다시 한번 예언가를 찾아가 이번엔 셰익스피어의 미래 역작을 알아냅니다. 어설픈 예언가는 실수로 그 역작이 해무물릿이라 잘못 예언합니다. 과연 닉과 나이젤 두 형제는 뮤지컬 우물릿을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뮤지컬을 제작하게 된 바텀 형제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뮤지컬 썸씽 로튼 시작해볼게요. 본 영상에서는 뮤지컬의 모든 장면이 아닌 주요 장면의 줄거리만 다루고 있습니다. 낭만의 르네상스 시대. 극단의 리더 닉은 모두가 열광하는 윌 셰익스피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당연하게도 단원들은 이런 닉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윌은 닉과는 반대로 당대 최고의 극작가였기 때문입니다. 바텀 형제의 신작 리차드 2세마저 셰익스피어의 차기작이란 이유만으로 취소되고 극단의 후원자 클랩행경은 내일까지 새로운 작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후원을 끊겠다며 닉을 압박합니다. 후원까지 끊겨버리게 될 위기에 처한 닉은 낙담하고 유대인 대금업자 샤일록은 자신이 극단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며 닉을 구슬리지만 당시 유대인의 후원은 불법이었기에 닉은 이를 거절합니다. 샤일록의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닉은 길에서 주워온 양배추 수프를 먹어야 될 정도로 가난했죠. 결국 닉의 아내 비아는 일을 하겠다 선언해버립니다. 닉은 이런 부담 속에 새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가난한 자신과 반대로 모든 걸 가진 윌을 속으로 남몰래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닉은 미래의 극장에서 대박이 날 그 무언가를 알아내야겠다 다짐합니다. 닉은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찾아갑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닉에게 미래의 대박이 날 뮤지컬이란 장르를 예언해주죠. 하지만 닉은 연극을 하다가 대사도 아니고 노래를 한다는 뮤지컬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보여주는 화려한 미래의 뮤지컬을 보며 그 예언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는 바로 극단으로 돌아가 극단의 극작가인 동생 나이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뮤지컬을 제안합니다. 자신이 예언가를 통해 알아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말이죠. 어떤 뮤지컬을 만들지 고민하던 두 형제는 닉의 아이디어로 흑사병에 관한 뮤지컬을 만들어 공연해보지만 이를 본 클랩행경은 오히려 기겁해버렸고 결국 후원을 중단하겠다 선언해버립니다. 한편 나이젤은 청교도인 제레마이어의 딸 포샤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술을 죄라 칭하며 엄격하게 통제하는 청교도인 제레마이어는 이 둘을 허락할 리가 없었죠. 거기다 이를 알게 된 닉마저 나이젤을 뜯어말립니다. 하지만 시와 예술이란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나누며 나이젤과 포샤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 둘 다 셰익스피어의 광팬이었죠. 클랩행경의 후원 중단, 포샤에게 단단히 빠져버린 나이젤, 거기다 갑작스러운 비아의 임신까지. 결국 닉은 유대인 샤일록의 후원을 수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닉은 다시 한번 노스트라다무스를 찾아가 이번에는 미래 역작에 대해 알려달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에게 엄청난 대가에 대해 경고했지만 닉의 의지는 완고했죠. 결국 노스트라다무스는 햄 오믈릿을 예언해줍니다. 어딘가 웅성한 듯한 햄 오믈릿이었지만 닉은 그의 예언을 맹신하며 국민 작가가 될 자신의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최고의 극작가 윌은 본인의 유명세를 즐기지만 국민 작가로서의 상과 창작의 부담감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중 윌은 닉이 예언가를 통해 자신의 역작을 알아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이용해 힘든 창작의 고통은 닉에게 넘겨버리고 자신의 미래 역작만 쏙 빼먹겠다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역작을 알아내기 위해 누가 봐도 윌 같지만 윌이 아닌 포비로 위장을 하고 극단으로 찾아갑니다. 한편 닉은 극단에서 엉터리 예언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오믈릿을 선보입니다. 샤일록도 나이젤도 오믈릿이란
소재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지만 이미 예언을 맹신하고 있는 닉은 무조건 오믈릿에 대한 뮤지컬을 만들겠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때 토비로 위장한 윌이 찾아오고 닉과 나이젤은 그가 윌이란 걸 꿈에도 모른 채 극단에 합류시킵니다. 나이젤은 몰래 극단을 빠져나와 닉과 제레마이어의 눈을 피해 포샤를 만납니다. 둘은 서로의 사랑의 엔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슬픈 엔딩을 예상하는 나이젤과 달리 포샤는 나이젤의 글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상상일 뿐 현실과는 달랐죠. 제레마이어는 나이젤과 함께 있는 포샤를 보고 화를 내며 그녀를 교회탑에 가두라 명합니다. 끌려가는 포샤는 나이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시를 쓰라 외치고 나이젤은 이런 운명에 슬퍼하지만 포샤의 말에 따라 글을 써 내려갔고 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닉에게도 보여주려 했지만 닉은 그놈의 달걀이 안 나온다며 거부하죠. 다른 단원들은 나이젤을 극찬했음에도 불구하고 닉은 계속 해몽을 예언만 맹신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싸우게 되고 화가 난 나이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나이젤을 뒤따라 나온 윌은 닉의 뮤지컬 오믈릿을 칭찬하며 닉에게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나이젤이 쓴 시를 슬쩍 가져가 버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젤은 윌과 비아의 설득으로 뮤지컬 오믈릿을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형을 위해 다시 극단으로 돌아간 나이젤. 과연 닉과 나이젤은 다시 힘을 합쳐 뮤지컬 오믈릿을 성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결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은 타임라인을 통해 넘어가 주세요. 뮤지컬 오믈릿이 드디어 공연되고 성공적으로 끝나갈 무렵 윌은 극에 끼어듭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닉이 예언가로부터 본인의 역작을 예언받아 이 뮤지컬을 만들었다 폭로해버립니다. 나이젤을 포함한 모두가 닉에게 실망해버리죠. 노스트라다무스가 경고했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텀 형제와 단원들은 신성모독과 유대인 고용, 선정적인 공연을 올렸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닉은 모두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나이젤도 이런 형을 용서해주고 둘은 화해합니다. 변호사로 변장한 비아와 함께 증인으로 나온 윌이 닉과 단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재판관은 이들에게 사형이 아닌 강제 추방형과 함께 뮤지컬을 싹 다 가져가라 판결합니다. 바텀 형제와 비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포샤는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한편 그들은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죠. 바로 윌이 그의 대단한 역작 햄릿을 완성했다는 것.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이 빗나갔다는 것에 아쉬워합니다. 바텀 형제는 샤일록 프로덕션을 세워 뮤지컬을 선보이며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썸씽 로튼 넘버뿐만 아니라 배우님들의 대화에서도 여러 뮤지컬이 숨어있어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한 뮤지컬이에요. 뮤지컬을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사와 가사 그리고 사소한 동작 하나까지 놓치실 수 없을 거예요. 아직 뮤지컬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극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뮤지컬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인용되는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 시즌 프로그램북에 인용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그램북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서경수 배우님의 하드 투 비 더 바드가 등장하는 뮤지컬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힘들어보다 더 많은 이야기와 좋은 넘버들을 담고 있는 뮤지컬이에요. 제 최애극 중 하나인 썸씽 로튼 완전 추천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